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요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쵸, 나뭇잎. 인맥, 나뭇잎 인맥. 예, 예, 그쵸. 신체도 이런 어떤 수묵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큰 그 혈관이 있고 작은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피부, 스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역으로 보면 우리가 뭐 구글 맵이나 네이버 맵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 동네, 예를 들면 얘가 큰 고속도로가 되고 여기에 톨게이트를 들어와서 도심에 있는 큰 도로가 되고 작은 도로가 돼서 뭐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도시계획적인 어떤 현상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맨하튼 같은 그런 바둑판 형태의 도시계획이 아닌 사람이 태초부터 자연스럽게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길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 때 이런 수목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강의 끝나고 뭐 네이버 맵이나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다 이런 어떤 형태들로 이루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샘플로 예전에 목포에서 강의할 때 한번 그 근처 무안 광주고속도로 뭐 그쪽 한번 이미지를 한번 캡처해서 가져온 거고요. 요거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연 속의 구조예요. 그래서 뭐 개미가 이렇게 뭐 서로 먹이를 먼저 찾아가기 위한 어떤 서로 협동해서 만든 구조하고 그 다음에 뭐 잠자리 눈,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벌집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뭐 비가 안 올 때 땅이 갈라지는 어떤 그런 형태의 패턴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수목 구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보로노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패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사크라 파밀리아 성당에도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그 옆에 사진은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장태산에서 제가 찍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가우디가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 자기가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이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최근에 많은 건축가들이 다양하게 자연 속에서의 어떤 디자인, 그, 모티브를 따서 건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이런 어떤 건축의 그 공간 환경 속에서 내가 뭐 수업을 한다든지 근무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창의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미지는 한국에 있는 그 골프 클럽하우스에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본 건축가가 요걸 보고 요 죽부인을 보고 이분이 세계적인 건축가가 됩니다. 근데 이 죽부인이 그 안에 기둥이 없어요. 대나무 외 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요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 이분이 이제 건축가 이제 시게루반이라고 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분 뒤에 보면 요렇게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요 이스라엘 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죽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죽부인도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그 다이별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좀 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어떤 막구조나 어떤 그런 건축에서 상당히 많이 이 건축가가 활용을 하시면서 세계적인 건축 대열에 그 들어가시고 또 우리 건축가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받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파리의 퐁피두 센터라고 하는 큰 건물을 또 당선이 되셔서 또 이런 건축물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다양한 건축가들이 이제 자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구조물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건물들을 지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뭐, 제가 어떤 그런, 건축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제 제가 사무실 오픈하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런 건축물들을 디자인을 해봤는데, 이제 사무실에 이제 책장을 한번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잡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간격들은 조금 더 다양하게 10cm부터 50cm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튀어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리즘을 짜면 얘가 이렇게 드로잉을 스스로가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AI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듯이
프로그램을 짜면 얘가 스스로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제 세로 부재, 수평 부재, 뭐 가로 부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책꽂이를 만들고 얘를 원리 자체는 요 오른쪽 판이 왼판이 되고 왼쪽 판이 이게 오른쪽 판이 되면 얘가 무한 확장하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수직으로도 확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퍼즐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이런 테스트를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만든 책꽂이입니다. 그래서 이 책꽂이는 보는 각도마다 이게 이제 서로 다르게 보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인터넷에서 보시고 또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요거를 팔고 팔았는데 지금은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파티션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공간 박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공간 박스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요 셀을 하나 제가 빼와가지고 얘를 공간 박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총, 어, 5개의 판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요. 제 뒷판은 얘가 정사각형 30cm에 30cm가 돼 있는데 나머지 4판 자체는 기존에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직사각형 형태의 판이 아니라 얘는 사다리꼴 형태예요, 다. 근데 얘가 서로 사이즈가 좀 길이가 다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이 공간 박스고요. 이 공간 박스도 책꽂이처럼 똑같이 원리가 같습니다. 위판이 아래판이 되고 아래판이 위판이 되면 얘가 계속 확장을 해요. 수직 수평으로 확장이 되는데 얘가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테이블하고 뭐 이런 책꽂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